핸더슨 대학교 가짜 학위 사기로 범죄 조직이 취한 이득이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포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전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올해 아시안들의 합격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맨하탄 다운타운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새 영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핸더슨 대학교 가짜 학위 사기 사건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범죄 조직이 취한 이득은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윤창희 변호사는 오늘 퀸즈의 핸더슨 대학교 주소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이사장이었던 김문갑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핸더슨 가짜 대학 파문. 노스캐롤라이나에 본교를 둔 핸더슨 신학대학은 뉴욕 퀸즈 엘머스트에 본교를 설치하고 지난 2000년경부터 석박사 학위를 수여해 왔지만 이 학교는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짜였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에 예상되는 피해액 추정액만 자그마치 1,500만 불. 심지어 뉴욕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목사들과 유명 인사들도 관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핸더슨 신학대학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윤창희 변호사는 오늘 핸더슨 신학대학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세금 보고를 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학대학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퀸즈 엘머스트 분교를 방문했습니다. 시민이 와서 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카피를 허주게 하게 돼 있어요. 언론이나 저나 마찬가지. 오늘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디맨드 해가지고 그걸 내놔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못 내놓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법 당국에 인도를 받아서 처리하고. 접촉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해보지만 끝까지 받지 않은 신학대학.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자 윤창희 변호사는 경찰을 불러 함께 접촉을 시도해봅니다. 묵묵부답인 건물 내부. 유령 주소임을 확신한 윤창희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함께 경찰과 FBI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핸더슨 크리스천 세미너리가 유령 학교인 거 확실하고 핸더슨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연결된 것도 아니고 핸더슨 템플턴으로 바뀌었고 이 자체가 유령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말한 학위를 준다고 나와 있으니 현재까지도. 윤창희 변호사는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펼쳐온 핸더슨 신학대학 측과 가짜 학위를 남용한 일부 관계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본 주민들의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토요일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포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무대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는 물론 각 봉사단체들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동포의 밤 시간을 통해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KCS 100년 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KCS 커뮤니티 센터 동포 축제가 지난 토요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올해 동포 축제는 무대 행사 외에도 한국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순서를 마련해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식문화, 한국 우리 대표적인 식문화의 하나인 김치 교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마련해서 미술, 서양화, 동양화, 서예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한인분들이 자진해서 또 참가하시고 참여하시는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 합창단도 한글학교의 어린이 합창단도 두 군데서 오고 행사에는 30여 곳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들과 상인들이 부스로 참석해 단체나 가게를 홍보하는 장터가 마련돼 운전 성시를 이뤘고 KCS 회원들이 갈고 닦은 미술 작품 전시, KCS 회원들이 직접 선보이는 무용과 스포츠 댄스, 색소폰 연주, 그리고 어린이들의 합창은 참석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KCS 김광석 회장은 KCS 커뮤니티 센터가 이민 1세들이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회관이 내년 가을쯤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전시도 하시고 발표하시고 공연하시고 얘기하고 음식도 사고 그런 아주 그 큰 만남의 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커뮤니티의 1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편하게 모인 장소가 뭐 이런 장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해지만 매년 횟수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만남의 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 5만 4천 스퀘어핏의 회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면 지하 1층, 2층에 14개의 교실과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과 강당 3개 등이 마련되며 지역 한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제도 폐지를 앞두고 전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주 의료보험 미가입 시 내야 하는 벌금제도 폐지에 따라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더 이상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연방의회는 의료보험 미가입 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금 징수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일부 주들, 특히 공화당의 강세인 주들은 주정부 관할로 오바마 케어 관련 법규 실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주들은 속히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판결 소식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이제 의회는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병이 있는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의료 시장의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 입장에 모순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작전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 수가 지난 회계연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추방된 한인 이민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이민 추방 단속국 체포 및 추방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 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모두 25만 6,085명으로 전 회계연도보다 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추방된 한인 이민자 수는 122명으로 지난해 113명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4만 1,0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5만 390명, 온두라스 2만 8,89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기간 체포된 이민자들의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관련이 8만 7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마약 관련이 7만 6,58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교통위반 7만 6,204명, 단순 이민법 위반 6만 3,166명, 폭행 5만 753명, 사법방해 2만 3,0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민 구치소 구금자 수는 17만 7,147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 4,791명, 무려 24%나 급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정규 학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대부분이 한국어 과목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규 학교의 한국어 과목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가을 학기 뉴욕주와 뉴저지주 내 35개 공립사립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2013 학년도에 16개 학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이러한 공립사립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도 총 5,347명으로 2012-2013 학년도에 1,870명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27개 공립사립학교가 한국어반을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4,62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 수강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데모크라시 프랩 할렘 고교로 학생 341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모크라시 프랩 브롱스 고교,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 IS25 중학교, 데모크라시 프랩 차터스쿨, 베이사이드 고교 등의 순입니다.
뉴저지는 8개 공립사립학교에서 학생 727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팰리세이드 파크 고교가 167명으로 가장 많고 남부 뉴저지 캠든의 데모크라시 프랩 프리덤 고교가 3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팰리세이드 파크 린드버그 초중교, 포틀리 고교, 노던밸리 저널 올드테판 고교 등의 순입니다. 한편 최근 AP 한국어 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어반을 채택하는 뉴욕 뉴저지 일원 정규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올해 아이빌리그 등 명문대 조기 전형 합격률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경우 아시안들의 합격률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발표한 조기 전형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지원자 규모가 전년도보다 328명 증가해 7년 전 조기 전형을 다시 도입한 이후 가장 많이 몰려 합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총 6,958명의 지원자 중 13.4%인 935명이 합격해 전년도 합격률보다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종별 통계를 보면 아시안 합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시안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중에서 26.1%를 차지해 2017년도에 24.2%, 2016년도에 21.7%보다 증가했습니다. 반면 흑인 학생의 경우 전년도에 13.9%에서 올해 12%로 감소했으며 라티노 역시 10%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쳤습니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아시안 합격률은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했다며 Student for Fair Admissions가 제기한 소송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월 초 3주간의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번 합격자 통계를 보면 올해는 여학생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컴퓨터학과 물리학에 합격한 여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글이 맨하탄 다운타운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새 영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구스 포렛 선임 부사장은 오늘 뉴욕 영업의 제1 소재지가 될 새로운 캠퍼스를 맨하탄 다운타운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글 허드슨 스퀘어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맨하탄 허드슨 강변에 170만 스퀘어피트의 규모로 완성될 계획입니다. 구글은 약 20년 전에 뉴욕에 첫 사무실을 낸 뒤 2010년 17억 달러의 초대형 빌딩을 구매해 현재 뉴욕시에 7,000명이 넘는 인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올 초 맨하탄 첼시 마켓 빌딩을 24억 달러에 구입했으며 57번 부두에 있는 땅을 리스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보다 한 달 앞서 아마존은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수도 워싱턴 인근에 제2본부를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식재료만큼은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자연산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생선의 27%가 잘못된 정보가 표기돼 팔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팔리는 생선에 대한 정보가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정부가 뉴욕주의 대형 체인 슈퍼, 스튜 레오나드, 엉클 주세페, 푸드타운, 푸드바자, 웨스턴 비프 등 155곳에서 판매되는 생선을 무작위로 선별해 검사한 결과 구매한 생선 중 27%가 생선의 종류, 원산지, 양식 여부 등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자미의 일종인 레몬솔의 경우 무려 87.5%가 다른 생선을 레몬솔이라고 표기해 팔리고 있으며 도미의 일종인 레드 스냅퍼 역시 수은 함량이 높은 레인 스냅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어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연산을 구매하기 위해 34%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결국 양식 연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한인수산인협회의 김치구 회장은 연어나 새우의 경우 자연산과 양식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소비자들이 자연산을 많이 원하는 편이지만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연말을 맞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타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틀리를 포함해 잉글루드와 테너플라이, 리치우드 등에서 무료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팰리세이스 파크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2일까지 지역 내 모든 미터 파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틀리도 내년 1월 1일까지 메인스트리트 선상의 미터 파킹과 공영 주차장을 대상으로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잉글루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타운 내 모든 미터 파킹이 무료입니다. 테너플라이도 일부 미터 파킹을 대상으로 3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지우드도 12월 한 달 동안 토요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해켄색은 오는 25일까지 다운타운의 미터 파킹이 무료화됩니다. 한편 일부 고객들은 연말 무료 주차 시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가 연말을 맞아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파바월드 학생 100여 명은 내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미드나잇 미션 센터에서 노숙자를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선물 증정 이벤트 등 따뜻한 나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파바월드 학생들은 지난주에 수건과 칫솔 등 생필품이 담긴 키트를 준비해 노숙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LA 메트로가 연말을 맞아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LA 메트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과 새해 이브인 12월 31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메트로 지하철을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해 이브인 31일은 레드와 퍼플라인, 블루, 엑스포 등 전 구간이 24시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배차 간격 역시 평소보다 단축된다고 메트로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가 2018 발로 뛰는 영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효성 총영사는 동포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동포사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 외에는 이찬범 주 일본 대사관 총영사, 김영태 주 첸나이 총영사관 총영사, 손중식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총영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산인협회는 어제 2018 수산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김치구 회장 당선자의 제24대 회장 취임식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당선자 등 정치인들도 참석해 한인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수산인협회는 이날 협회 장학위원회가 엄선한 15명의 장학생들에게 각 $1,000씩 총 $15,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에서 14일 오후 9시쯤 20대 초반 한인 여성이 홀로 있는 주택에 히스패닉 남성이 무단 침입해 폭력과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범인은 급히 도주했는데 현재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5피트 정도의 키로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된 한 정신병 남성이 15일 아침 뉴욕시 퀸즈 리지우드 센터 스트리트에서 학교에 가고 있는 11살 소녀를 납치해 협박하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합세해 이를 막고 경찰에 신고해 납치범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납치범이 납치 및 불법 감금, 미성년자 학대,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바람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영상 3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섭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